제가 생각하는 예술 교육은 이들이 예술을 통해서 일상의 삶을 좀 살자, 활동할 거리를 주자. 제 이름은 이승은이고요. 저는 현재 즐겁게 성장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발달장애인의 문화놀이터 피터팬 클럽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예술가를 키우고 있는 엄마 매니저가 저의 본질이에요. 저의 아이가 중증 발달장애인인데 그 아이를 키우면서 예술 교육을 통해서 아이가 성장뿐 아니라 아이가 행복해하는 것을 제가 아이의 삶을 통해서 봤어요.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 예술 교육을 하면은 우리 아이처럼 이렇게 성장도 하고 행복할 수 있겠구나. 그거를 제가 몸소 깨닫고 피터팬 클럽을 통해서 예술 교육을 하게 된 거죠. 인라인 스포츠 클럽으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활동한 장르가 음악 장르, 그리고 미술 장르, 그리고 가족 장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아이들에게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얼마나 이 예술 교육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있고 그리고 잘 참여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녀를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들을 부모 교육하는 그런 것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예술을 통해서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그 중에서 두 가지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예술 교육의 바다에 던져봐야 한다. 보통 발달장애인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에게 예술 교육을 한다는 거를 사실 엄두를 못 내요. 아이들이 워낙에 이제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나 언어적인 부분, 그리고 뭐 이제 정신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원활하게 빨리 따라가질 못하거든요. 예술이 아니라 치료적인 접근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예술 교육은 치료가 목표도 아니고 뭐 전문 예술가로 양성하는 목표도 아니고 이들이 예술을 통해서 일상의 삶을 좀 살자. 그리고 무언가 할 수 있도록 활동할 거리를 주자. 그 예술 교육을 하는 이 자체를 두려워하는 부모님들에게 일단 아이들을 예술 교육이라는 바다에 던져보세요라고 저는 언제나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사자와 부모와 예술가가 연대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지점이에요. 전통적으로 교육은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수업 시간에 가르치고 그리고 아이들은 그것을 배워서 학습하고 그리고 그것을 연습한 다음에 나중에 평가를 받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교육의 그 프로세스가 약간 수정돼서 예술 교육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 피터팬 클럽에서 예술 교육을 할 때에는 아이와 선생님 그리고 엄마가 반드시 참여를 해요. 모니터링을 할 때에는 항상 카메라를 들고 우리가 선생님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같이 수업을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이의 모든 수업 전 과정을 녹화를 해요. 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은 정말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교육을 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은 상당히 느려요. 그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예술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큼의 양을 소화할 수 있다면 바로 그 다음 단계까지만 저희가 나가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아주 미묘한 성장, 미묘한 달라짐 이것들을 저희는 성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저희가 다 확인하고 선생님 그리고 당사자 그리고 엄마 이렇게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일단 제가 살고 있고 그리고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 은평구거든요. 은평구는 서울에서 장애인 인구가 3번째로 많은 지역이에요. 그만큼 뭐 특수학교도 있고 복지시설도 상당히 많은 지역이라는 게 은평구의 특성이에요. 이 지역에 와서 이렇게 예술교육 사업을 처음으로 뛰어들어서 이렇게 막 활동하고 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이 지역에서 활동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게 지역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들이 그럼 생산할 수 있고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건 뭐지라는 걸 고민했을 때 문화예술이 답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필요하니까 욕구가 있는 내가 하자. 그리고 엄마들 같이 하자. 우리 아이들과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하고 지역에다가 먼저 저희들이 인프라가 되어준 거죠.
사실 공공기관이나 그런 데서 하면 하나의 단위, 1년 단위 계획이 아무리 길어도 3년 단위 계획이잖아요. 우리는 지속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은평구에서는 저희들의 활동이 그들에게 자극이 됐던 거죠. 그리고 은평구 자체에서도 이제 예술 교육이 되게 화두가 됐기 때문에 예술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성을 가지고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그런 예술 교육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은평문화재단이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향성이 저희하고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2019년에 저희가 아주 그 기초 연구 사업을 시작했어요. 미뉴 포럼도 하고 콜로키움도 하고 라운드 테이블도 하고 파일럿 프로그램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워크숍을 하고 심화 연구 사업을 하고 그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하나의 이 체계를 만드는데 정도를 갔어요, 저희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문화재단 이제 지원 사업을 가지고 정규 프로그램을 하면서 코로나 시국이어가지고 학교를 1년 동안 못 가고 그 이듬해 2021년에는 학교를 원격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절반 정도밖에 못 가는 시기에 예술 교육에 완전히 올인을 한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어떤 10년 정도의 어떤 성과가 3, 4년 안에 나타나더라고요. 왜냐면 몰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확실히 예술교육은 장애인들의 일상의 삶에 되게 큰 영향을, 특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구나라는 걸 저희들 스스로가 느끼고 예술교육 캠프를 진행을 하게 됐어요. 3주 동안 예술교육 캠프를 했는데 보통 캠프는 2박 3일 정도 진행하는데 저희는 무모하게 방학을 내내 예술교육 캠프를 했어요. 근데 그 캠프를 딱 열고 홍보를 딱 시작했는데 은평구뿐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서 참여자들이 막 쇄도를 하고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도 오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라는 게 너무 좋다 하면서 전체 지역들 그리고 경기도 고양시, 파주, 안양, 수원 이런 데서 참여를 다 했어요. 왜 참여를 신청하기 너무 멀지 않느냐, 매주 어떻게 오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고, 이런 경험이 없었다 그러면서 많은 참여자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보고 결과를 보면서 아, 진짜 우리가 의미 있는 사업을 하는구나. 우리가 하는 이 길이 정말 맞구나, 옳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걸 우리가 스스로 찾았구나, 개발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감사한 3주를 보냈거든요. 같이 막 서로를 바라보고 너무 재밌게 놀고 관계를 맺어가는 걸 경험하고 너무 놀랐다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술 교육을 하는 이것이 꼭 반드시 은평구에서 저희가 시작은 하지만은 은평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장르에 국한된 것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정말 너무나 절실히 느꼈었어요. 남자아이인데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리는 내고 제가 필요한 부분을 이제 말을 이렇게 조리 있게 하는 건 아니고 엄마! 밥! 이런 정도는 얘기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남자아이라 이제 어떤 행동적인 부분이 되게 막 과해요. 그 친구에게 이제 합창을 같이 하자고 권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말이 안 되는 친구인데 무슨 합창이냐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겠지만 가서 그냥 음악이라도 듣고 또 즐기고 감상이라도 하자.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뭐 서 있기라도 하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정말 처음엔 난리가 아니었어요. 막 난리를 치고 막 난장을 치고 막 뛰어다니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악보를 들고, 그러니까 악보를 못 보니까 글을 못 읽으니까 이렇게 노래를 하자 그러면 딱 서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합창의 기본적인 건 성악 발성을 좀 하잖아요. 그래서 길을 딱 불러놓고 같이 해보자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했는데 갑자기 얘가 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는 것 자체도 사실 얘한테는 무모한 도전이고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고, 정확하게 음을 가지고 발성 연습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거거든요. 아이들의 삶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칭찬하니까 아이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소절을 부르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혹시 발달장애인에게 예술 교육을 하고자 하는 예술가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어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그리고 뭔가 빨리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좌절하지 말고 그냥 같이 삶을 살아가면 된다, 예술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삶의 예술, 일상이 예술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발달장애인에게 있어서 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이 이제 지금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삶을 이렇게 유지하고 영위하는 데 있어서 예술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왜 지금 현재 요즘에 발달장애인 예술, 문화예술이 막 부각이 되냐면 그걸 이제 많은 이들이 저 같은 저보다 훨씬 앞선 이렇게 선례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삶을 보고 아마 평가가 되어서 지금 문화예술이 부각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그냥 일반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발달장애인에게 예술 교육 이거는 일상이다. 이렇게 말씀을